예, 5월의 증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투자전략팀 박상현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아유 어려운 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5월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우려를 가지고 계세요. 예. 이제 공매도도 이번에 재개가 되긴 하는데, 뭐 과거에 2차례 공매도 금지가 있었고 이번에 3번째이긴 한데, 그 공매도 금지 기간이 월등하게 이번이 길었잖아요. 예. 지난번에는 몇 개월에 그쳤는데 이게 1년 넘게 금지한 영향 이제 한 번에 어떻게 반영을 시키는지도 궁금하고, 이제 5월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예, 일단 뭐 5월 시장에 대해서는 사실 뭐 5월에는 뭐 주식시장을 떠나라라는 이제 속설도 있긴 하지만 예. 전체적으로 뭐 글로벌 경기 어떤 개선 흐름 또 뭐 지금 기업들의 이익 그 사이클들을 보게 되면 여전히 뭐 펀더멘탈적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좀 우호적인 거로 좀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 뭐 그렇게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매도라는 어떤 수급적인 요인, 예. 뭐 이러한 불안감이 조금은 좀 뭐 아무래도 월 초에 좀 잠재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계속해서 지금 워낙 미국이라든지 이러한 쪽에 대한 어떤 경기의 흐름들 자체가 좋다 보니까 결국 시장에서 우려하는 건 이제 유동성 축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산 매입 축소라는 이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는 부분, 뭐 이러한 것들 자체가 사실은 조금 시장에 계속해서 좀 부담을 좀 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건 워낙 주식시장이라든지 전체적인 자산 가격 자체가 많이 올라왔다라는 부분에서 사실은 그러한 것들에 대한 리스크를 계속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경기 회수 또 이익의 흐름 자체가 그것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뭐 그렇게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증시 격언처럼 5월에 팔고 떠나라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뭐 지금의 상황들 자체가 뭐 경기 자체가 뭐 안 좋거나 뭐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지금은 이제 경기 개선의 초입 국면, 뭐 미국은 사실은 상당히 이제 경기 개선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지만 예. 유럽이나 뭐 이러한 쪽을 보게 되면 이제부터 사실은 경기가 개선되는 어떤 국면들이고, 또 국내도 사실은 이제 기업의 실적이 개선이라기, 뭐 1분기에 사실은 뭐 상당 부분 뭐 좋은 부분도 있긴 하지만 보다 실적에 대한 흐름 자체가 좋을 수 있는 것들이 2분기라고 한다면, 특히 이제 그동안 상당히 이제 주춤했던 이 반도체 쪽,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의 이익 자체가 뭐 2분기, 3분기 갈수록 사실은 좋아진다는 전망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뭐 지금 주식시장을 떠나야 될 이유는 사실은 크지는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수급은 주변부 이슈로 보셨고 중심은 경기의 회복, 여기에 집중을 한다면 공포감에 젖을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다만 이제 시장 흔들 요소는 앞서서 변수로 테이퍼링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예. 수도꼭지를 점차적으로 잠궈서, 이것도 수급이긴 한데 유동성 풀던 거 점점 줄여나가는 예. 이 테이퍼링에 대해서 시장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당장 할 수 없는 건 아지만 테이퍼링 이슈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흔들릴 수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예, 뭐 지난 금요일도 사실은 뭐 미국 주식시장이 빠진 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달라스 연준 총재가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를 이제 좀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좀 시장에 좀 영향을 준 것 같고요. 예. 특히 이제 5월 달에는 잘들 아시겠지만 이제 물가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가 뭐 기저효과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지난해가 워낙 낮은 것들이었기 때문에 4월 달 물가 지표가 미국이 상당히 높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것들 자체는 계속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들을 사실은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아시겠지만 이제 캐나다가 이제 자산 매입 축소를 했고, 또 영란은행도 조만간 이제 테이퍼링을 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잇따른 이제 중앙은행들의 어떤 조금 자산 유동성 축소 이러한 것들에 대한 우려가 결국 미 연준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쪽을 계속해서 이제 자극을 한다라고 하면 그러한 것들이 계속 좀 뭐 그것도 결국 이제 수급일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수급적인 요인 또 이제 유동성 축소에 대한 우려 자체가 5월 시장에는 조금 변동성을 뭐 일시적으로 좀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당장 테이퍼링 한다는 것보다는 뭐 캐나다도 그렇고 영란은행도 그렇고 이제 테이퍼링에 대해서 움직임이 주변국에서 나오기 때문에 미국까지 그 우려감은 번질 수 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주변 중심 이슈는 아니다라고 보신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지금 지난 4월 FOMC 회의에서 우리가 이제 안도감을 얻었죠. 이제 파월 의장이 충분히 아직은 뭐 완화적인 통화 정책 기조를 계속 할 거다라는 부분을 선을 딱 그었죠. 걷고 분명히 이제 이제 슬랙이라는 표현을 이제 썼습니다. 근데 그게 물가 쪽에서 이제 유유 이제 노동력이라든지 또 유유 설비
가동률 자체가 이제 없어질 때까지는 사실은 정상화라는 부분 또 물가 압력 자체가 일시적일 수 있다라는 어떤 중요한 근거를 제시를 했는데요. 그러한 어떤 노동시장의 어떤 지금의 유유 이러한 것들이 해소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 6월 FOMC에서 사실은 뭐 테이퍼링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6월 이후, 그러니까는 좀 뭐 8, 9월 정도 돼서나 사실은 좀 가능할 수 있는 시나리오고 지금 미국이 백신 보급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빠른 부분이긴 하지만 실제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6월 말 7월 초 정도는 돼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파월 의장은 그 어떤 집단 면역이라는 부분 자체 그리고 나서 전반적인 경기의 어떤 정상화의 어떤 시그널이 확인된 이후에 행동에 나설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6월은 좀 빨라 보이는 부분들이고요. 뭐 FOMC의 일정으로 감안했을 때는 뭐 8월이나 9월 정도가 사실은 조금 시그널이 좀 나올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예, 유휴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결국에는 이제 질적인 일자리가 의미 있는 수치로 지속적으로 있어야 이제 움직인다라는 내용이고 2분기까지는 그러면은 좀 편안하게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는 좀 덜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한 가지 기회 요인이자 또 우려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이든의 추가 부양책 쪽. 추가 부양책 돈 푸는 건 좋은데 이게 조삼모사입니다. 돈 풀려면 어디서 가지고 가져야 되냐. 세금 끌어다가 해야 된다. 뭐 국채도 발행을 하겠지만. 이제 이건 어떻게 전체적으로 판단하고 계세요?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장에 뭐 테이퍼링 이슈와 더불어 이제 증세에 대한 어떤 부담감, 뭐 그것은 당연히 이제 기업의 실적에 사실은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좀 시장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양날의 칼일 수 있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일단 재정 정책, 특히 이제 인프라 투자 정책이 실시된다는 전제하에서 사실은 증세가 추진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선제적인 효과 자체는 인프라 투자 효과가 먼저 나올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제 통과될지는 사실 불확실하긴 하지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로 봐서는 그래서 2분기 말, 뭐 6월, 7월 이 정도 되면은 사실은 의회 쪽에서 좀 통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 그 인프라 투자가 나오면서 미칠 여러 가지 긍정적인 파급 효과 이 부분 자체가 우선 주식시장에 저는 긍정적인 영향 그것이 뭐 원자재 시장이라든지 뭐 이러한 쪽으로도 갈 수 있는 부분들이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요. 이제 증세와 관련돼서는 사실 제가 역사적인 미국의 증세 케이스를 다 살펴봤습니다. 근데 증세가 항상 그 미국 주식시장의 악재만 됐던 부분들은 아니고요. 결국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였는데 결국 이제 증세가 결국 주식시장에 조금 악재가 됐던 경우 또 아닌 경우가 있었는데 결국 그 증시의 악재가 되느냐 여부 자체는 결국 미국 경기 상황에 달린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기 상황이 좋다라고 하면 증세 부분을 상당 부분 어느 정도는 뭐 일시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해도 그 부분을 상당히 커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만약 미국 경기 상황 자체가 안 좋아진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증세라는 부분이 결국 뭐 같이 맞물리면서 이제 주식시장에도 좀 악재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장 뭐 증세가 꼭 주식시장의 악재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결국 미국 경기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건지라는 부분 자체가 오히려 더 중요한 부분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추가 부양책과 맞물려서 그러면 한국의 기회 요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뭐 아무래도 이제 그 미국이 이제 뭐 요번에 이제 디지털 인프라가 사실은 주축인 부분들이고 그렇게 보면은 이제 인프라 투자에 있어서 뭐 우리가 인프라 투자하면 꼭 이제 뭐 땅을 파고 뭐 이러한 것들 때문에 원자재 시장만 사실은 좀 좋을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할 텐데 결국 이번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인프라 투자가 이제 디지털 중심으로 간다라고 보면 저희가 그러한 쪽에서 뭐 IT 부분도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이제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뭐 이미 뭐 2차 전지라든지 이러한 쪽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과 관련돼서 뭐 이미 수혜를 받은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한 가지 최근에 사실은 이미 그 원자재 시장은 최근에 보면 10년 만에 랠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를 제외하고 뭐 구리 가격이라든지 뭐 BDI 가격 지수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근 10년 만에 사실 최고치를 좀 경신하고 있는데 만약 인프라 투자가 현실화된다, 미국에 그러한 것들이 된다라고 하면 이 원자재 가격의 어떤 상승 흐름 자체가 더 탄력을 좀 저는 받을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게 궁극적으로 이제 인프라 압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높일 수 있는 어떤 리스크이긴 하지만
당장에 있어서는 오히려 좀 수혜 쪽으로 좀 저희가 좀 바라봐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원자재 가격이 워낙 단기간에 뛰었고 10년 만에 호황을 누리고 있다 보니까 피크아웃 이제 고점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들리긴 하는데 추가 부양책 때문에 이 원자재 상승 랠리는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셨습니다. 이와 맞물린 부분이 해상 운임 지수도 좀 있겠고요. 이제 IT 쪽은 디지털 인프라 쪽, 이제 인프라는 뭐 땅 파고 과거의 네. 이런 전통 SOC보다는 이제 IT 쪽 중심의 인프라를 주목해야 된다라는 포인트 두 가지 크게 잡아주셨습니다. 수급적인 부분 궁금한데요. 외국인들이 사실 계속 팔다가 4월에는 순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것도 4월 이제 후반 들어서는 매도로 다시 포지션 전환이 됐는데 외국인 수급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예, 일단 뭐 조금은 순매수 기조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예. 근거 자체는 일단 지금 그동안 뭐 제가 경기를 주로 죄송합니다. 경기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뭐 경기 얘기를 주로 드리는데 사실은 그 미국의 나홀로 독주가 사실은 최근까지 경기 측면에서 보면 있었죠. 예. 근데 지금 상황들을 보게 되면 유럽 쪽이 뭐 지금 1분기 성장률은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뭐 더블 딥, 그러니까 이중 침체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는데 지금 4월 달에 유럽 쪽의 백신 접종 속도를 보게 되면 저희가 예상하는 것보다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은 2분기 유럽 경기의 회복을 사실은 좀 의미한다라는 부분. 뭐 그렇게 보면 또 이머징 자체도 사실은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면은 그러니까 미국 제외한 지역의 경기 모멘텀이 강화될 수 있다라는 거는 글로벌 자금의 위험 자산 선호를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하나 있고요. 또 이제 달러화에 대해서 사실은 뭐 견해가 사실 저는 엇갈리고 있는 부분들인데 저는 좀 달러 쪽에는 좀 강세 쪽으로 약세 쪽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약세 흐름 자체가 전체적으로 또 자금 흐름 면에서 그러니까 뭐 원자재라든지 이머징 시장 쪽으로 좀 유입이 되는 어떤 그러한 기폭제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외국인 수급도 사실은 그렇게 뭐 불리한 여건은 아니다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리스크온 현상, 그러니까 위험 자산 쪽 주식 같은 그 가격이 더 올라갈 가능성에 무게 중심을 싣고 보셨으니까 궁금한 건 구체적인 섹터별 전략. 지금 원자재 가격도 올라간다 그러면 철강, 뭐 구리 관련 기업들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이 뛰었거든요. 조선, 해운 이쪽도 그렇고 그러면은 매수의 관점도 괜찮다고 보시는 걸까요? 예, 지금 글쎄요. 저는 포트폴리오 관점에 지금은 사실은 균형을 좀 이루어야 되는 시점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그동안 뭐 경기 민감주니 뭐 여러 가지 뭐 성장주니 뭐 가치주니 하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이러한 그런 걸 좀 틀을 떠나서 사실은 조금 저는 균형적인 포트폴리오를 짜자라는 쪽에 좀 말씀을 드린 이유 자체가 일단은 우리나라 수출 경기를 보게 되면 예. 사실은 그동안 수출이 IT 주도로만 사실은 회복이 됐습니다. 근데 지난달 그러니까 어저께 발표된 4월달 수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IT를 제외한 쪽의 수출 증가율 자체가 IT 부분을 사실 앞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멘텀 자체가 상당히 좋아졌다라는 얘기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더 좋아지는 흐름이라고 본다면 그러한 자본재 섹터, 뭐 소재 섹터의 어떤 그 수출 증가율 또 이익 증가율 자체가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그러한 부분에서 좀 매수 관점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제 저희가 계속 뭐 얘기되는 이 코로나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코로나가 뭐 우리나라 백신이 이제 접종이 되고 있지만 뭐 유럽도 그렇고 지금 속도가 높아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뭐 리오픈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코로나에서 피해를 봤던 종목들 이미 많이 오르긴 했어도 그러한 것들이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어떠한 그 섹터에 있어서는 균형적인 어떤 성장이 사실은 좀 예고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느 한 섹터에 좀 중점하기보다는 사실은 조금 포트의 섹터를 늘리고 거기서 사실은 또 이제 좀 실적이 상당히 좋을 수 있는 것들을 좀 셀렉트하는 그러한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결국에는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리오프닝이라고 하면 이제 컨택트 소비에 관련된 것도 있어야 되고 화학, 뭐 철강 이런 커머더티 그 원자재 관련 기업들도 있어야 된다. 두루두루 봐야 된다라는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포인트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출발 성공 투자 여기에서 마무리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